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쉽게 시청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전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특정 일의 노동시장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 최대 52시간,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제도로 51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주 이내에 탄력 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51조 2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로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또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전체 법정 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현재 단위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1년 중 최장 3개월 안에서만 탄력 근로제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2주로 할 경우에 첫 번째 주에 60시간을 일했다면 50시간에서 8시간을 더 초과 근무하게 된 것으로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즉 2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경영계는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 근로제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절 차이 집중 작업이 필요한 업종이 존재하므로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처럼 계절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달라지는 업종과 철강, 정유업처럼 갑자기 정비와 보수 필요 시에 주 52시간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대기업 연구직이나 건설업 종사자와 같이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업종도 탄력기간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력 근로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만 법상으로 존재했고 이에 대해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인 경우보다 길거나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시간을 비롯해 산별 노조를 통한 단체 협약이 우선시되는 등 제반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인데
1947년 법 제정 시 4주였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987년 최장 3개월, 1993년 최장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징은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근로시간법을 중심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일요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연장 근로가 없는 한 일주 근로시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탄력 근로제 개념 규정도 없어 비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연장 근로시간입니다. 6개월 또는 24주 이내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일 10시간까지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 있습니다. 단체 협약 등으로 법률과 다른 내용을 사용자와 산별노조가 합의한 경우에도 일일 1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지만 12개월 평균 일주 근로시간은 절대 4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 35시간입니다. 연장 근로 한도는 연간 220시간이며 최장 노동시간은 일일 10시간, 일주 48시간입니다. 여기에 3개월 연속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8월 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단위 기간이 3년까지 확대됐지만은 실제 일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탄력 근로제 하에서도 1일과 일주 최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 휴식 및 주휴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영국은 휴일과 연장 근로 포함 7일 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17주입니다. 서비스업이나 공항 노동자, 가스, 수도, 운송수단 관련 업종 종사자는 26주가 되고 단체 협약이나 사업장 협약을 거치면 최대 52주, 즉 1년까지 가능합니다. 미국은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이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할증임금을 지급토록 하는데 노동시간 한도를 어겼다고 해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국가들은 모두 G7에 들어간 선진국들로 우리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최장 3개월이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합의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은 노동계가 요구한 건강권과 임금보전, 도입요건 완화 방안도 일괄 타결했고 일감이 많다는 이유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작년 2월 19일에 합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며 국회 후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단위 기간 안에서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면 나머지 기간의 근로시간이 줄어 전체 평균을 정합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특정 주에 최대 62시간까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는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3개월은 짧다고 보고 6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1년이나 노사 자율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면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숙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 없이는 노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밤샘 작업을 불사해야 하는 연구개발 분야는 탄력 근로제 확대 없이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걸림돌을 걷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주기 때문에 6개월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은 1년 전 국회로 넘어갔지만은 아직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 근로제 합의안을 꼼꼼히 보완해서 조속히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등 보완 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실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5%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종사자 수 기준 84%나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비 1.1%에 불과하여 21년 만에 최하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편에서 볼 때 탄력 근로제 6개월 연장으로 합의한 내용을 시급히 국회를 통과토록 하고 친노동 정책을 지향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업종이나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